만물유래는 역사문화 유래 콘텐츠 채널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더욱 알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전설야담 사또 아들의 번뜩인 지혜. 충청도 천안은 조선시대 삼남대로 분기점으로 교통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 억울한 모습의 송사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으니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옛날 남쪽 땅에서 농사짓고 살던 농부네가 연속되는 흉년에 형편이 어렵게 되자 가산을 정리하고 한양으로 가서 일자리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부부는 한양으로 올라가는 길에 천안의 부잣집에서 잠시 머물렀는데 성실한 모습을 보고 집주인이 자기 집에서 모슴을 사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모슴은 분홍이나 지주에게 고용되어 농사일이나 자비를 해주고 품삯받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천민인 종과는 달리 언제든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합지요. 부부는 가산 정리한 돈을 주인에게 맡겼고 주인은 1년 세경을 정했습니다. 세경은 한 해 동안 일한 대가로 모슴에게 주는 돈이나 물건을 이르는 말입니다. 부부는 몇 년 일하면 어느 정도 재산을 불릴 수 있으리라 생각하여 충실히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슴이 밖으로 일을 나갔을 때 주인이 모슴 아내를 성적으로 희롱했습니다. 모슴 아내는 처음엔 주인 손길을 부리쳤으나 호라비인 주인이 이런저런 말로 유혹하자 모시기는 척하며 받아들였습니다. 그 뒤로 주인과 모슴 아내는 모슴 몰래 수시로 정을 통했습니다. 모슴 아내는 남편에게 아무 일 없는 듯 대하면서 속으로는 집주인의 실질적인 아내가 됐다고 생각하여 이중 생활을 즐겼습니다. 낮에는 집주인의 애인으로 뜨거운 육욕을 즐겼고 밤에는 모슴의 아내로 지냈습니다. 모슴은 날마다 일에 지쳐 아내와 잠자리를 가질 육체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나가도 될 것 같군. 모슴살이 10년이 됐을 때 세경을 계산해 보니 제법 목돈이 되어 따로 나가 살림을 차릴만 했습니다. 모슴은 주인에게 맡긴 돈과 그동안의 세경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만 나가보려 합니다. 제가 맡긴 돈과 10년치 세경을 주셨으면 합니다. 모슴은 행복한 얼굴로 이와 같이 말했지만 주인으로부터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가? 여기 문서를 보게. 자네가 빌려가서 쓴 돈을 제하면 줄 돈이 어디 있다고 그러는가? 모슴이 황당한 표정을 짓고 있을 때 모슴 아내가 집주인 편을 들었습니다. 여보, 주인님 말이 맞잖아요. 뭐라고? 당신 갑자기 왜 이러는 거요? 우리가 언제 돈을 빌렸단 말이요? 모슴은 주인과 아내가 짜고 행한 배신에 큰 충격을 받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모슴은 너무 억울하여 울면서 자신의 신세 타령을 하며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며 살던 모슴이 실성한 사람처럼 날마다 돌아다니자 이 소문은 고을 사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고을 사또는 연유가 있으리라 생각하여 모슴을 불렀습니다. 모슴은 신세 한탄하면서 지난 일을 그대로 아뢰었습니다. 상대방 말도 들어야 하므로 사또는 집주인과 모슴 아내를 불러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머슴의 말은 거짓이옵니다. 남편이 갑자기 실성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집주인과 모슴 아내가 입을 맞춰 거짓을 말하니 사또는 잠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또는 여러 정황을 감안하여 심증으로는 모슴의 말을 믿었지만 물적 증거나 증인이 없으므로 섣불리 판단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때 사또의 영민한 아들이 그 일에 관한 고민을 듣고는 사또에게 이러저러한 계책을 알려줬습니다. 사또는 즉시 모슴 부부와 주인을 불러들인 뒤 괴짝 속에 모슴 아내를 넣고
못질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모습 아내가 영문도 모른 채 괴짝에 갇힌 상황에서 사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내일 와서 이 괴짝을 맨 채 고을을 한 바퀴 돌도록 하라. 사또는 오전에는 집주인, 오후에는 모습으로 차례를 정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주인이 먼저 와서 괴짝을 메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따라 나선 나졸이 약간 거리를 두고 걷자 주인은 괴짝 여인에게 이러저러하게 말하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이후 머슴이 괴짝을 지고 고을을 돌았습니다. 머슴은 아내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마을로 오게 된 상황부터 밝은 미래를 꿈꾸며 고생한 이야기를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내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자 머슴은 이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이라는 비장한 말도 했습니다. 머슴이 한 바퀴 돌아 관하로 돌아왔을 때 사또는 집주인도 대기시켰습니다. 사또는 두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괴짝을 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나온 사람은 머슴 아내가 아니라 관원이었습니다. 사또를 제외한 머슴과 집주인은 깜짝 놀라 당황했는데 어찌된 일이었을까요? 이는 사또 아들이 일러준 계책에 따른 일이었습니다. 머슴 아내를 괴짝에 놓은 후 주인과 머슴이 집으로 돌아간 날 밤 사또는 괴짝에서 여인을 꺼내어 옥에 가뒀고 다음날 아침 일찍 관원을 그 안에 들어가게끔 조치했습니다. 관원은 고을을 돌 때 두 사람이 각각 말한 내용을 사또에게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주인은 자신이 자백한 내용을 어쩔 수 없이 인정했습니다. 관아뜰로 불려나온 머슴 아내도 상황을 파악하여 무릎 꿇고 잘못을 빌었습니다. 이로써 주인과 머슴 아내가 통정한 사실을 비롯해 머슴 돈을 떼어먹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또는 엄한 표정으로 주인과 머슴 아내에게 태형을 명했습니다. 다급해진 집주인은 몇 배의 벌금이든 내겠노라며 용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또는 벌금은 당연한 일이라며 머슴에게 주인 살림을 모두 맡겼습니다. 또한 사또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주인과 머슴 아내를 옥에 가뒀습니다. 억울한 한을 푸른 머슴은 바람핀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사또 아들의 지혜가 성실한 사람을 살린 셈입니다.